이거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요즘 유튜브마다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바로 반도체 주식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25만원, SK하이닉스 150만원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뉴스는 축제 분위기인데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일까요? 2026년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고 중동에선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빠져나온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증권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위험 3가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뉴스를 보면 정말 신나는 말들 뿐입니다. 역대 최고 실적, 슈퍼사이클 시작, 지금 안 사면 바보라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죠. 증권사들은 경쟁하듯 목표가를 높이고 있고 어떤 곳은 SK하이닉스가 150만원까지 간다고 외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당장 적금 깨서 주식을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주식을 산 사람들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분명 전문가들은 오른다고 했는데 내 계좌는 매일 빨간불 대신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주식 앱을 확인하고 또 떨어졌구나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 말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내 타이밍이 나빴던 걸까요? 사실 둘 다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 자체에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는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그 진실의 첫 번째 실마리, 바로 마진율이라는 숫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진율이라는 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팔고 남는 이익이 얼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과자를 팔았는데 800원이 남으면 마진율 80%인 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딱 그 상황입니다. 만들어서 팔면 거의 대부분이 남는 엄청나게 돈이 되는 장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진이 계속 유지되면 회사 이익이 어마어마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마진율 80%가 90%, 95%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100%에 가까워질수록 더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이 거의 천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아지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도 증권사들은 왜 더 오른다고 할까요? 여기엔 그들만의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조심스럽게 예측했다가 주가가 급등하면 왜 못 맞췄냐고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하듯 높은 숫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틀리더라도 남들이랑 같이 틀리면 덜 욕먹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위험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먹구름은 생각보다 먼 곳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이에요. 뉴스에서 이란이니 이스라엘이니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 지역이 불안해지면 기름값이 뛰어오릅니다. 기름은 온 세상 경제를 움직이는 피 같은 존재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물건 나르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물가가 같이 뛰어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고 그러면 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건 나중에 사자고 미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반도체랑 연결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전 세계 경기에 가장 민감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덜 사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어요. 아무리 AI가 뜨겁다고 해도 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 반도체 회사들도 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터지면 반도체 주가에도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지금부터 몇 달 뒤면 반도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물건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AI 열풍 덕분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앞다퉈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 공장들이 이제 슬슬 완성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시장에 사과가 너무 많으면 사과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물건이 부족해서 비싸게 팔리는 건데 공장들이 다 돌아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수요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공장을 왕창 지었다가 물건이 안 팔려서 가격이 곤두박질 친 적이 여러 번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흥분해서 공장 짓는 모습이 그때랑 너무 닮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세 번째 위험입니다. AI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고급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I용 칩은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반도체 회사들 대박 났네 싶죠. 그런데 잠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어떨까요? 솔직히 요즘 새 폰으로 바꾸셨나요? 저도 안 바꿨고 주변에서도 그냥 쓰던 거 쓴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폰 값이 100만 원을 훌쩍 넘으니까 선뜻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AI용 고급 반도체는 전체 시장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대부분의 반도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전자제품에 들어갑니다. 그 수요가 시원찮으면 회사 전체 실적에 구멍이 생겨요. AI라는 화려한 간판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위험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증권사들은 여전히 좋은 말만 할까요? 여기엔 좀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게 예측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왜 못 맞췄냐고 비판받고 경쟁사보다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면 주목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남들이 높이면 나도 높이는 식으로 경쟁이 붙습니다. 틀려도 같이 틀리면 덜 욕먹으니까요. 이걸 어려운 말로 포목, 그러니까 나만 뒤처질까 봐 두려운 심리라고 해요. 전문가들도 이 심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결국 목표가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 애널리스트의 예상일 뿐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과거를 보면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럼 대체 뭘 봐야 할까요? 전문가 말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했으니 그럼 우리가 직접 봐야 할 것들이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량이에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곧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뉴스에 반도체 재고라는 단어가 보이면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글로벌 물가 지수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그러면 전자제품 수요가 줄어들어요. 결국 반도체 수요도 같이 줄어들죠. 물가 뉴스가 나올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흐름만 대충 알아도 적어도 남들 다 흥분할 때 혼자 덩달아 뛰어들었다가 물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거거든요. 잃지만 않으면 기회는 또 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조용히 나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아요.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분명 뜨겁지만 그 열기 속에 세 가지 먹구름이 숨어 있어요. 중동발 기름값 쇼크, 2026년 하반기 공급 폭탄, 그리고 신기루처럼 허약한 일반 수요까지. 증권사의 화려한 숫자만 믿고 달려들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의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샴페인 터뜨리며 흥청거릴 때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다음 기회에서 진짜 웃을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연습을 할 때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힘드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꼭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